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허울뿐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서로 배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바라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해야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꽃으로 여겨 사랑을 심는다. 공자가 말하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다. 전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일단 한자 두 개를 살펴보자. 문장에 쓰인 한자 호는 좋아한다는 뜻이고 오는 싫어한다는 의미이다. 유인자 능오인, 능오인을 대략 해석해보자면 어질고 덕성을 갖춘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을 싫어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공자는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자는 특히 위선자를 싫어했다. 위선자는 원칙이 없다.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누구한테나 좋은 말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공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내면에 원칙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나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은 내면에 원칙이 있는 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의 의미는 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인성을 바라보며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다. 가령 소인은 상대방의 품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학벌, 학위, 재력,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등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됨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진 사람만이 진정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공자와 그의 제자 번지의 대화를 살펴보자. 번지가 어짐에 관해 물었다.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말해 어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문장은 어진 사람과 소인의 차이점도 지적한다. 소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도 싫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한 공장의 사장 밑에서 일하는 소인은 그 사장이 자신을 잘 챙겨준다면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장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더라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소인의 속성이다. 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과 사람을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이해한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기준이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군자와 소인을 판단하는 것이다. 소인은 이익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군자는 뜻이 일치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군자의 특성을 생각해보자. 군자는 상대방이 싫을 때 솔직하게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군자는 원칙 없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본인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누구에게도 아부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위해 아첨을 할 필요도 없다. 군자의 마음은 크다.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아도 원칙을 깨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 군자는 먼저 나서서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외면하지도 않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문장이 논어에 적혀 있다. 군자를 섬기는 건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앞의 구절, 군자를 섬기는 건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군자와 함께 협력하기는 쉽지만 군자를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군자의 면모를 갖춘 사장이라면 선물을 하거나 자신의 집안일에 관심을 두는 부하 직원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품성의 사장을 기쁘게 해주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신실한 사장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일 것이다. 군자다운 면모를 가진 사장은 시비를 걸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직원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다. 군자는 사람을 부릴 때는 그릇에 맞게 일을 시킨다. 군자다운 사장은 직원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는다. 소인에 대해 살펴보자. 문장 그대로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래서 소인과 협력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그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 소인 같은 면모를 갖춘 사장은 몇 마디 아부에도 기뻐할 것이고 선물 공세를 펼치면 흡족해할 것이다. 집안일에 관심을 두고 시시콜콜 물어보는 부하 직원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처럼 소인은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협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인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인은 사람을 부릴 때는 완전히 갖추기를 바라기 때문에 걸핏하면 가혹한 요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래서 소인 같은 사장은 회사에 나쁜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와 관련된 직원을 해고할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마음 채우기. 우리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어짐을 키워야 한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모두와 함께 협력하며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추구한 어진 사람의 경지이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어진 사람이 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